남들은 존나 재밌게 떠드는데 나만 또 입 닥치고 있네. 아, 뭐라도 말해야 되는데 근데 할 말이 없어. 어쩌지? 아, 씨발 무슨 말 해야 되냐. 그래서 유튜버들이 말하는 스몰 토크 잘하는 방법 다 해봤어요. 경청하기, 상대한테 관심 가지기, 열린 질문 다 해봤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대화 쉽게 이어진다던데 난 도저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이론은 알겠어. 근데 막상 실전 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니까. 아, 이번 생에 찐따 탈출하는 건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무건수행하면서 산 기간이 2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젠 더 이상 뭐 무슨 말 하지? 같은 고민은 안 하거든요. 상황에 맞는 센스 있는 말도 잘 떠오르고 말이 잘 통한다, 편하다, 재밌다, 그런 평가도 많이 듣고요. 2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잘 보이려는 마음을 포기하라는 식의 마인드셋? 상대의 말을 되질문하라는 식의 대화 스킬? 어색한 사람이랑 말할 때 잘 먹히는 대화 소재?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영상 솔직히 충격적일 거예요.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노잼 선비들이 대화할 때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플러스 현실적인 연습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할 말이 없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생각해보자고요. 할 말이란 게 뭐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는 게 결국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도 없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긴 한가요? 실제로 캐나다 퀸스 대학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나온 내용인데 성인의 뇌는 하루 평균 6,200개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8시간 자는 사람 기준으로 1분에 평균 6.5개의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처럼 우린 매 순간 1초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생각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양치를 하면서도, 친구랑 얘기하면서도,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심지어 대화를 하다가 할 말이 없는 그 순간에도 아, 무슨 말 하지? 뭔 말이든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뇌는 생각, 즉 하고 싶은 말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폐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끊임없이 이 생각이라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뇌의 존재 이유이자 본능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할 말이 없다는 건 다 개구라예요. 뇌가 작동하고 있는 한 할 말의 소재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고 넘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 나는 왜 할 말이 없다고 느끼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 수많은 할 말들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할 때 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이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는 게 엄청 심해요. 여러분들 아마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이런 압박감이 들 거예요. 자연스럽고 센스 있는 멘트를 던져야 해. 상대가 원하는 재밌는 말을 해줘야 돼. 재미없는 말 하면 어쩌지? 맞죠? 이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는 원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눈치 보는 습관이 엄청 심한 거죠.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완벽한 멘트를 던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들을 계속 검열하고 걸러내게 되는 거죠. 이런 과도한 부담감 때문에 뇌에 이 자연스러운 연상이 마비돼 버리고요. 결과적으로 이 머리가 하얘지는 상태,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돼버린 사람들은요, 본인이 아무런 생각도 할 말도 없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할 말을 뽑아내는 과정을 보면요, 보통 3단계를 거쳐요. 1단계 이미지와 느낌, 2단계 문장화, 3단계 선택.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말을 문장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엔 이미지나 느낌을 떠올리고 그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들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센스 있는 문장을 하나 선택해서 뱉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억압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이 1단계부터 막혀버려요. 억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뇌의 연상작용 자체가 마탱이가 가버린 거죠. 대화 이론들 백날 공부해봤자 막상 실전에서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마치 이 수도관이 녹슬어서 막힌 것처럼 아무리 수돗물을 틀려고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화려한 대화 기술이고 뭐고 일단 그 기술이 나올 통로 자체가 막힌 상태라고요. 뇌의 연상작용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대화 스킬을 적용하려고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마탱이가 내부터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본능적 글쓰기인데요. 본능적 글쓰기가 뭐냐? 말 그대로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본능적인 생각들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뱉어내는 연습입니다. 방법은 진짜 간단한데 저랑 같이 해보자고요. 일단 노트든 메모장이든 워드 파일이든 아무거나 키세요. 키셨나요? 그럼 이제 타이머를 30분 정도 맞추고 글을 쓰면 됩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거고 잘 보일 상대 따위 없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정말 자유롭게 아무거나 10개 써볼 건데 이건 제가 예시로 쓴 문장들인데 정신줄 놓고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10줄 써봤어요. 무슨 헛소린가 싶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 바로 그대로 적어버리는 거죠. 억압이 심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쓰면서도 엄청 망설이실 겁니다. 이거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 본인 스스로 검열하기도 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부정적이고 더럽고 또라이 같은 생각들을 적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할 말이 안 떠오르고 막히는 원인이에요.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보는 거죠. 내 안에 이 꽁꽁 싸매둔 이상한 말들이 말 것 그대로 튀어나와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찐따처럼 보일까봐 무서운 겁니다. 우린 일단 이 두려움부터 깨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능적 글쓰기를 할 때 만약 중간에 멈추거나 막 쓰다 지우다 이런 식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아무 억압도 없고 눈치 보지도 않고 진짜 자유롭게 편하게 연속으로 계속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30분 동안 연속으로 쉬지 않고 쓸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이 생각의 억압이 깨지신 상태일 겁니다. 쓰다 보면 느끼실 텐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나와요. 근데 일단 계속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장이 다듬어지고 내용이 생기시는 걸 느낄 거예요. 좀 더 솔직하고 진심이 담긴 말이 나오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아, 이래서 주저리 일단 써보라고 한 거구나. 그제서야 느끼실 겁니다. 이건 평소 여러분들의 무색무취 답변과는 달라요.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온 솔직한 진심이 담긴 말이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캐릭터나 색깔이 이 문장에 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뱉어볼 말로 적합합니다. 여러분도 이 연습을 꾸준히만 하신다면 이젠 할 말이 없진 않을 거예요. 이상하고 찐따 같은 말들을 주절거리는 듯 하긴 해도 어쨌든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쉬지 않고 뽑아낼 수 있게 됐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말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할 말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1단계와 2단계는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 3단계 선택하기만 남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말들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서 던져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건 일단 다 던져보는 겁니다. 이 글쓰기를 하면서 솔직한 진심들이 담긴 문장들이 많이 나왔을 거잖아요. 이제 그걸 상대방한테 던져보면서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 어떤 건 반응이 괜찮을 거고, 어떤 건 무시당하고 욕먹을 거고, 어떤 건 반응이 애매할 거예요.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총점이 제일 높은 거 위주로 말하면 되는데, 솔직히 우리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못하죠. 말 한번 잘못 던졌다가 씹히면 바로 위축되고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가잖아요. 솔직히 바로바로 피드백 받으면서 시도하는 게 겁나죠. 그래서 제가 더 안전한 기준을 드릴게요. 떠오르는 말들 중에 상대방에 관한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덧붙이시면 됩니다. 왜 상대방에 대한 말을 선택해야 되느냐? 보통 입 잘 털고 대화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상대방한테서 대화의 소재를 찾습니다. 유재석이나 이광수 등 예능 출연자들을 보면요, 상대방의 표정, 말투, 행동, 습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걸 포인트 삼아서 드립치고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시죠. 얘기 안 했지. 그 허리에다가 모자는 왜 걸고 왔어? 훔쳐팔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80년대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거 USA 왜 입고 온 거야? 가져온 거죠? 아 진짜. 과각은 뭐예요? 그 영화 택시 운전사에 아니. 그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경은 뭐냐 저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았어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눈에 관찰되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여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입 잘 털고 일상 대화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아요. 죄다 상대방한테서 대화 소재를 찾습니다. 공식을 말씀드리자면 되게 간단한데, 일단 첫 번째, 상대에게 대화 소재를 찾는다. 두 번째, 거기에 내 생각과 감정을 덧붙인다. 이제 이 공식을 연습해볼 차례인데요. 좋은 연습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각자 사진 하나 준비하세요. 인물 사진, 풍경 사진,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이 관찰하고 느껴지는 걸 써보세요. 앞에서 본능적 글쓰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쓰는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무작위로 그냥 많은 개수를 뽑아내는데 집중하세요. 한 개의 사진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몇 개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분량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소한 작은 것들을 보고도 거기서 많은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딜 가더라도 주변에 몇 가지만 관찰해도 많은 할 말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연습할 때는요, 일단은 재미없는 말도 되고 쓸데없는 말도 됩니다. 일단 분량과 횟수를 늘리는데 집중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사진 한 장을 보고 10개, 20개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관찰 근육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해보시고 막히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일로 문의 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방법을 직접 써보고 연습해보고 회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갑자기 본능적 글쓰기를 한다는 게 처음에 막막하잖아요. 뭘 써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본능적 글쓰기 헬프킷을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내용들만 엄선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댓글창에 영상을 본 소감과 함께 본능적 헬프킷 PDF 신청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정 링크란에 구글 폼 작성해주시면 끝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은 이메일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라가고 7일 정도만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유용한 자료니까 무료로 받고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